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문재인의 특기가 뭡니까? 포퓰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보면 의사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많지요? 자, 투표할 때는 누구가 좋지요? 간호사가 인원수가 훨씬 많으니까 야, 여기에 편들어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간호법, 양곡법을 아주 직회부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40만이고 의사는 13만에 불과합니다. 3배나 많으니까 그쪽 편을 들어준 것은 법을 그렇게 간호법을 만듭니다. 간호법은 의사가 있어서 의료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호법을 만들었어요. 간호사법. 그걸 만들려고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가구 절반이 또 벼농사를 갖다가 하는데 하위 80%에게는 지원금을 주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자. 농업가구가 절반이나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양곡법을 지켜하고 비싸게 사들이자는 이런 식의 이상한 이 민주당 말이죠. 이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정당입니까?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까? 지금 하는 짓들은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2020년이죠. 9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이란 자가 온라인에다가 뭐를 썼습니까? 코로나 현장에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래서 편을 쫙 갈랐습니다. 하여튼 못됐습니다. 사고방식이 삐뚤어지고 아니 의료진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의료진의 핵심이 누굽니까? 핵심이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이런 못된 이런 사고를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자가 하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짓을 하니까 말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5년간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를 가르는 거죠. 판을 가르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궐하던 2020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코로나 현장에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를 이런 자가 대통령 했습니까?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그때 의사들이 의료법 때문에 그거는 일 다 하면서 부분적으로 일하면서 파업을 했죠. 그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딱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간호사들을 그냥 부밍시키고 의사 한 명이 원래 간호사가 몇 명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수술 하나 집도를 하면은 옆에 수술 옆에 집도하는 그 준병의 간호사들이 한 10여 명이 포진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완전히 편을 가르기로 작정을 하고 나라를 갖다 두 개로 쪼개버리려고 환장을 한 사람들이 이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 파다했으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을 한때로 모으지는 못하나 편을 갈라가지고 다 쪼개놓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많은 쪽을 편들어가지고 말이죠. 기업들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쫄딱 망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고열을 빼고 기업 오너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숫자가 거기는 투표하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많으니까 그쪽 편을 들고 아주 형편없는 이 국가 이게 무슨 국가 통치자가 무슨 그런 짓을 합니까? 국민들을 편 갈라놓고 말이죠. 코로나와 전쟁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간호사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의사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나선 의사와 간호사 숫자는 비슷했는데 사실부터가 잘못된 말로 의사와 간호사를 쫙 갈랐습니다. 13만 의사보다 40만 간호사의 박수를 받는 게 선거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다니 이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게. 에? 지금 보십시오. 그 양산에 수염 턱 기르고 말이죠. 세상에 편한 두 내외관이 하면서 또 책방을 큰 9억이나 주고 시골에서 만들었죠. 빌딩. 자, 왜요? 거기를 근거지로 한번 또 노림수로 한번 해서 정권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거기서 근거를 만듭니다. 힘을 만들어냅니다. 전직 대통령이 뭐 조용히 살고 싶다며 가가지고 뭐 패당을 만드는 겁니까? 거기 전직들도 전부 다 모이고 거기가 무슨 청와대입니까? 제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의사협회 반대는 무시했습니다. 의사가 40만, 간호사가 13만이 있어도 이랬을까요? 의사가 만약에 40만이 있었고 간호사가 13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간호조무사는요 더 많습니다. 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붙어 있으면은 분쟁이 되면은 간호사 편을 들겠습니까? 간호조무사 편을 들겠습니까? 문재인은 간호조무사 편을 듭니다. 머릿수로 따지잖아요. 머릿수로. 이렇게 편을 갈라 되겠습니까? 오늘 참 기가 막혀서 말이죠. 예, 정말 이거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간호사법에 앞서 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또 직회부한 법안이 또 양곡관리법입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부 여당이 조단위 세금이 들어가는 데다가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고 반대했지만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 과잉 생산하죠. 계속 돈이 나오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100만 가구 중에 53만이 벼농사를 짓습니다. 민주당 텃밭은 호남 지역에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벼농사 가구의 전체의 10 내지 20%에 그치고 호남 편중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양곡법을 강행했을까요? 안 하죠. 농업 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과 어긋나도 선거에 등만 대면 그만이라는 속셈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고 망해갑니다. 이게. 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조 원 추경을 주장하면서 전체 가구 중에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최고 40만 원씩 물가지원금을 나눠주자 했습니다. 7조 2천억 원을 뿌려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하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으로 돈을 풀면서 맛을 본 모양입니다. 물가가 오르자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리고 다시 수조 원 규모 돈을 풀면 물가만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도 현금 살포 또 하자는 겁니다. 국민을 완전히 2대 8로 가를 국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을 자기네 8, 2 정부로 해서 갈라놓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난하자는 겁니까? 반란하자는 겁니까? 이재명은 말이죠. 난방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횡재세. 말은 듣기는 참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하고 힘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일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사고방식을 하는 자가 이재명입니다. 비슷한 자들입니다. 미국, 일본 등은 횡재세가 없고 영국 석유회사처럼 자체 유전 덕분에 횡재로 돈을 번 한국 정유회사도 없습니다. 그릇된 사실 팩트를 가지고 없는 팩트를 가지고 부자기업하고 난방비 서민을 선을 갈라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자기들이 보겠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 때도 경쟁국들이 다 하는 대기업 세제 지원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지들 정치, 정권, 표만 될 만한 그것만 찾아서 합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보셨죠, 여러분들? 이재명이 하는 꼴 보셨죠? 무슨 자기가 특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말이죠. 우리들 같으면 검찰에서 오라면 꼼짝 못하고 가서 조사 꼼딱하게 받습니다. 받고 나옵니다. 예? 이자는 소환돼도 날짜도 지 맘대로, 시간도 지 맘대로, 말도 안 하고 와서 무슨 종이 하나 딱 써가지고 진술서 딱 써가지고 진술서에 가름한다. 진술서에 가름한다. 그 다음에 모르는 생판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얼른 말을 안 합니다. 묵비권하고 하늘을 딱 쳐다봅니다. 정말 아마 검사들이 하늘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런 법치 망가뜨리는 이 교활한 자가 이게 변호사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검사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에?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국민을 편갈랐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서울대 지방대학, 또 강남대 비강남으로 금을 쫙쫙 갈랐습니다. 재산세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값 기준 주택 소유자를 갖다가 92대 8로 딱 갈랐습니다. 예?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니까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로 96대 4로 딱 프레임을 또 걸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에는 대구와 경북은 최대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봉쇄까지 얘기. 대한민국의 땅을 갖다가 지자체를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가 지역 갈라치기라 해서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 문정권은요, 5년 내내 다수에 영합해서 소수를 공격하는 편가르기를 하다가 정권을 잃은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의 후신 이재명이를 또 내세워가지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다수와 지지층을 원망을 듣겠지만 결국 국민은 인정을 받게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탈원전 탈출 이런 게 대표적 아닙니까? 자, 연금 여태까지 꽉 눌러놓고 말이죠. 거기 의료보험에 재정이 있는 거니 뭐니 이거 다 걷어다가 포퓰리즘 정책을 다 써버리고 누가요? 문재인이 가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 연금이 부족하면 빨리 채워놓고 미래 세대를 위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칼을 뺐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 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하겠다. 이제 드디어 교육개혁은 정교조가 들어가지고 이 좌편향 교과서니 뭐니 온통 나라를 갖다 교육을 개판 만들어 놓은 이것을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대통령의 힘을 실어야 됩니다. 100%의 힘을 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불러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10% 가진 자를 때려가지고 나머지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대신에 쓴 약을 먼저 먹자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이 표로 답을 해야 됩니다. 어디요? 양식 있는 정당,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지가 정도가 아닙니다. 백값, 완전히 어깨에다 메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